비가 오는 날이면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언니 오빠들 화면 오른쪽 아래 빨간 구독 버튼으로 그리고 좋아요도 살짝 한 번씩 눌러줘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언니 오빠들 화면 오른쪽 아래 빨간 구독 버튼으로 그리고 좋아요도 살짝 한 번씩 눌러줘요.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윤정입니다. 52살입니다. 저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웃지도 않고 크게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차분하시네요. 단정하시네요. 흔들림이 없으세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안전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사실 저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는 걸 들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삽니다. 혼자가 된 지도 오래됐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익숙해지면 편해집니다. 하지만 편해진다는 건 가끔 무뎌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집에 들어오면 늘 똑같은 순서로 움직입니다.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고 외투를 정리하고 신발을 가지런히 맞춰놓습니다.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요.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흐트러지지 않게 사는 방식, 무너지지 않게 사는 방식, 그리고 제겐 제일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문을 잠그는 습관입니다. 현관문은 꼭 잠급니다. 철컥 소리가 날 때까지요. 문이 잠기면 마음도 같이 잠깁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아무도 흔들지 못하게. 저는 그게 편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면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생기면 실망이 따라오니까요. 저는 실망이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 말을 매일같이 연습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정말 괜찮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람 마음은 자기 뜻대로만 되진 않더군요. 오늘은 비가 왔습니다. 퇴근길 내내 비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저는 우산을 쓴 채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관 앞에서 멈춘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문 앞에 우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이었습니다. 새 것처럼 깨끗했고 손잡이는 낯설었고 누가 봐도 제가 쓰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잘못 둔 거겠지. 그렇게 믿고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산 손잡이에 얇은 메모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짧은 글씨였습니다. 비 맞지 마세요.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한 줄인데요. 그 한 줄이 너무 다정해서 너무 잔인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뗐다가 다시 걸어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누구지? 왜 하필 내 문 앞이지? 그날 저는 문을 잠그는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창문엔 빗소리가 붙어 있었고 집은 더 조용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우산은 왜 거기 있었을까? 이상한 건 그거였습니다. 무섭진 않았습니다. 누가 침입할까봐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무섭게 한 건 다른 거였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는 느낌. 그게 너무 낯설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윤정아, 그만 생각해. 그런데 마음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괜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멈췄습니다. 우산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요. 아직 안 가져갔나? 저는 우산을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젖은 우산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마른 우산이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우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출근했습니다. 회사에 있는 동안에도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눈길이 창밖으로 가고 비가 내리는지 그것부터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상하죠? 저는 원래 비를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고 비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가 신경 쓰였습니다. 퇴근길 저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혹시 없어졌을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멈췄습니다. 우산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없던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메모가 하나 더 걸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어제도 기다렸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기다렸다. 누구를 기다렸다는 걸까요? 저는 현관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 메모를 떼어냈습니다. 손바닥에 적힌 글씨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따뜻하면 안 되니까요. 저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발이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오면서도 마음은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현관문을 완전히 닫지 못하고 조금만 남겨두었습니다. 문틈 하나, 그 문틈이 제가 가진 금기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윤정아, 이건 내가 가져선 안 되는 기대야. 그런데도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기대가 생겼다는 걸요. 이미 마음이 흔들렸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속이 허전했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이 더 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제가 흔들려도 아무도 보지 못하니까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검색창을 켰다가 지웠습니다. 연락처를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현관 쪽을 보게 됐습니다. 문틈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문틈이요. 그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고 그 바람이 제 마음까지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 냄새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우산을 들고 메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제도 기다렸습니다. 그 문장은 한 번 읽을 때마다 다르게 아팠습니다. 저는 우산을 들고 현관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떼었습니다. 그 순간 메모 뒤쪽에 작게 적힌 글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숨겨져 있던 한 줄이었습니다. 당신이 비를 싫어하던 거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커졌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기억하죠? 그것도 내가 나조차 잊고 살던 부분을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울면 끝입니다. 그런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짧은 알림이었습니다. 문 앞에 둔 건 부담이었나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떨었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저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에도 상대의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웠습니다. 다시 쓰고 또 지웠습니다.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우산 하나가 뭐라고? 그런데 저는 압니다. 우산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걸요. 저는 숨을 고르고 딱 한 줄만 보냈습니다. 저 지금 흔들립니다. 보내고 나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선을 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제가 느낀 건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잠깐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더 위험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후회했습니다. 아니요, 후회가 아니라 겁이 났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될까 봐요. 저는 평생 안전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패 끼치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아무 흔들림 없이요. 그게 성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상처를 피하는 방법이었다는 걸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괜히 당신 마음 건드렸네요. 그 문장을 읽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사람은 다가오지 않으면서도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답도 옳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보내면 제가 더 흔들릴 것 같고 그만하세요. 라고 보내면 제가 너무 차가운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아직도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철컥 잠그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문을 잠그는 순간 이 감정도 같이 잠길까요? 아니면 잠겨버린 건 문뿐이고 마음은 더 아플까요? 저는 그 앞에서 한참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올라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 지금 외로운 거야.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외롭다는 인정은 제가 가장 하기 싫던 말이니까요. 저는 외롭지 않다고 살아왔습니다. 괜찮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 우산 하나가 그 거짓말을 깨버렸습니다. 저는 결국 문을 잠그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말랐는데도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외로움이 너무 오래됐다는 사실이 저를 더 울게 했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짧게 보냈습니다. 저는 괜찮은 척만 잘합니다. 보내고 나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는 압니다. 지금의 저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너지면서도 어쩐지 완전히 싫지만은 않다는 것, 그게 저를 더 두렵게 했습니다. 다음 날 비가 그쳤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바라봤습니다. 이 우산은 물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우산이 불러온 감정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끝내야 할까? 마주해야 할까? 그리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을 먼저 인정하는 것, 그게 먼저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으로 갔습니다. 우산을 문 밖에 다시 놓았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한 장 붙였습니다. 짧게요. 비는 맞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이었습니다.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짓밟지 않는 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갔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오늘은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잠금이 아니라 정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압니다. 마음을 잠근다고 감정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오늘 제 마음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문 앞에 놓인 우산 하나가 잊고 살던 감정을 꺼내버린다면요. 그 감정이 사랑인지 외로움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완전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후회는 언젠가 크게 터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쌓여서 어느 날 눈물로 흘러내린다는 것. 그러니까요. 오늘도 내 마음을 너무 늦게까지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군가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기를 바랍니다.